먼저 요 식탁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면 뭐 크기는 둘째 치고 형상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형상을 파악을 하고 어떤 명령으로 어떤 순서로 만들면 될 것인가란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분석해 보면 다리가 있고 상판이 있고 요 밑에 보면은 틀이 있어요. 그러면 요 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보면은 다리 같은 경우는 작은 프레임이 올라가면서 커져 있죠. 올라가면서 얘가 커져요. 커지는데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형상 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밑에 부분에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돌출을 시킨 다음에 익스트루드가 아니고 푸시풀을 시킨 다음에 위쪽 면만 잡아서 스케일을 키우는 거죠. 스케일을 키우는데 양쪽으로 키우셔도 되고 한쪽으로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형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쪽에 커져 있는 면을 잡고 대각선 모서리 방향으로 얘가 기울어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럼 이 위쪽 면을 잡아서 이동툴로 옮겨주면 되죠.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크기가 다른 형태의 얘가 생기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서클로 대충 그리고 푸시풀로 올린 다음에 면을 잡고 스케일 도구로 키우죠. 양쪽으로 키우든 한쪽으로 키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면을 잡아서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주면, 이런 식으로 기울여주면 기울어져 있는 형태의 다리가 된다예요. 물론 크기하고 위치를 가이드선으로 잘 잡으시는 거는 남아있어요. 대신 이 다리를 못 만든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형상을 만들 수 있으면 정확하게 값만 넣을 줄 알면 돼요. 그래서 크기 맞추지 마시고 형태만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으로. 네, 상판 같은 경우, 요 상부에 있는 판 같은 경우는 그냥 타원은 아니고 뭐 타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타원이면 원 그려서 찌그러뜨리면 되죠, 스케일로. 근데 요거는 네모박스에 살짝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각형 그린 다음에 가이드선 잡아서 아까 전에 썼던 거 호로 탄젠트로 잘라주신 다음에 위로 돌출시키면 그려지겠죠. 이 부분도 해보면은 그냥 크기 없이 사각형을 그려서 가이드선을 한쪽만 뽑으셔도 되죠. 양쪽을 뽑아도 되는데 한쪽만 뽑으셔도 돼요. 왜냐면 반대쪽은 정확하게 얘가 보라색일 때 찍어주면 더블 클릭을 하면 잘라주잖아요. 그러니까 값은 한쪽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보라색일 때 눌러서 이렇게 필렛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푸시풀로 돌출시키면 형상이 완성되죠. 만약에 얘가 타원형이었다고 치면 타원형은 더 쉬워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면을 누르고 스케일 도구로 한쪽 변 방향으로 찌그러뜨려 주면 되죠. 그러면 타원형이잖아요. 이 타원형을 돌출시키면 타원형 상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케일 도구를 잘 쓰시면 이런 형상들이 나옵니다. 사각형에다가 모서리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요 기술이라면 요 기능은 많이 쓰니까 한 번 더 써보세요. 그리고 가이드선은 한쪽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양쪽을 다 잡으면 좋긴 해요. 편하잖아요. 양쪽 다 잡으시면 빠르니까 좋긴 한데 한쪽만 잡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틀도 옵셋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면 조금 편하게 하긴 하는데 옵셋이라는 도구를 쓰지 않고 가이드선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만약에 사각형 판이 돌출이 원형이든 뭐든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까 만든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이렇게 생겨 있는 애가 있다고 치더라도 모서리 쪽에서 가이드를 뽑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돌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 위쪽에 있는 선에서
위쪽에 있는 선에서 테입 메조 툴로 위쪽 선에서 얼마 떨어진 곳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면 여기도 교차점과 사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요거 이제 그룹으로 만드셔야겠죠. 그래야지 선이 안 붙으니까. 그래야 선이 안 붙으니까 요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죠. 사각형을 그리시고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서리를 잘라주고, 물론 여기도 테입 메저 툴로 이 그 반지름 간격을 잡아주시면 좋겠죠. 해주신 다음에 두께가 있는 물체잖아요. 얘가 두께가 있는 물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있는 물체니까 이쪽에도 이 테입 메조 툴로 다시 한번 두께를 만들어주면 되죠. 두께를 만들어주고 두께를 만들어주고. 그럼 안쪽에서 사각형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안쪽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사각형 또 그려서 여기 둥글게 깎기 전에 하세요. 제가 먼저 잘랐는데 둥글게 자르기 전에 테입 메조 툴로 여기에 두께 여기에 두께 이런 식으로 두께를 잡아주면 여기도 안쪽에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안쪽 먼저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죠. 바깥쪽 먼저 자르면 안 되는 이유는 바깥쪽을 먼저 자르면 이렇게 겹치잖아요. 저희가 아직 기능을 다 안 배워서 그래요. 옵셋이란 기능을 배우고 쓰시면 쉬운데 아직 옵셋 기능을 안 배웠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만든 다음에 이 안쪽 면은 지워 주셔야죠. 밑에 있는 상판을 지워 볼게요. 상판을 지우면 이 안쪽에 있는 면이 없어야 밖에 있는 틀이 남고 이 틀을 돌출하시면 틀 형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씩 끊어서 형상 단위별로 끊어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요걸 다 만들 수 있는 기능은 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그 기준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의 크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800 하겠습니다. 그럼 테입 메조 툴로 여기에 맞춰서 하나 선 그려주고 이쪽 방향으로 800, 그 다음에 이쪽에서 대충 위치 잡아주고 이 선에서 1600. 얘가 이제 상판의 크기를 잡은 거예요. 되셨으면은 요걸 잘 보면 다리의 밑에 있는 위치는 반대로 그려도 되거든요. 큰 거를 그려서 쭉 내린 다음에 밑에 부분을 줄여서 바깥쪽으로 기울여도 돼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얘가 테이블의 모서리라고 치면 위에서 봤을 때 안쪽 부분에 요 정도 교차되어 있는 위치에 틀이 있었을 거고, 요 교차점에서 틀이 생겼겠죠. 둥글게 자르는 게 어려우면 그냥 사각형으로 그리십시오. 틀이 있고 틀이 교차되는 위치에서 다리가 생겨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리를 먼저 요 교차점, 그러니까 이 선을 그려서 이 선의 기준에서 다리도 그리고 틀도 그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내려서 줄인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면 되죠. 이게 이제 그 제가 물체를 보고 요 순서로 하면 좋겠다라는 작업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크기가 있으시겠지만 다리의 위치는 대충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다리의 중심선 위치를 70 정도로 이렇게 100mm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크기로.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그려서 다리 만드시고, 밖에 있는 거 기준으로 상판 만드시고,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사각형 만들어서 동그랗게 자르면 안 되겠네요. 다리가 그러면 요리 옮기면 되죠.
다리 옮기면 되죠. 동그랗게 자르실 분은 자르신 다음에 다리를 옮기시면 돼요. 눈으로 보고 위치 맞춰서 옮기시고, 안 자르실 분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틀 만들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